네, 이번 영상은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있는 정수의 연산 덧셈 뺄셈인데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2학년인데 1학년 과정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서 잊어버린 것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수의 계산이 잘 안 돼서 그때부터 수학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결국에는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 와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부호가 있는 수를 다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수의 계산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음수란 무엇인가? 자,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지금 2학년에서 다항식의 덧셈이 나오는데,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죠? 자, 다항식은 이제 항이 여러 개 있는, 그지? 항이 여러 개 있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사실 이미 정수의 연산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이게 그냥 뭐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항식이 있습니다. 자, 다항식이죠. 2차식입니다. 2차식. 그 다음에 또 다른 다항식. 자,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2차식과 2차식을 더하는 거니까 여기에 문자도 같고 여기 문자는 x로 같고요. 여기 위에 있는 요거 차수라고 합니다. 차수. 요 x의 지수를 요걸 차수라고 하죠. 자, 이건 차수가 2차니까 2차 다항식인데 줄여서 2차식이라고 해요. 2차식끼리 더하고 있습니다. 더하면 요게 이제 동류항이죠. 2차항은 2차항끼리. 그러면 3x 제곱. 1차항은 1차항끼리. 네. 상수항이라고 그러죠. 상수항. 자, 이렇게 계산하면 그냥 끝나기 때문에 뭐 계산하는 방법만 잘 알고 계신다면 도저히 뭐 어려운 부분이 없고 틀릴 만한 부분이 없는 그런 연산들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걸 잘 계산하지 못하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가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우리가 쓰는 이 부호라는 이 부호를 다루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그러는 경우에 학생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뺄 때는 1 마이너스 2 뭐 이런 연산이 나오고 있죠. 1 마이너스 2 여기 지금 x제곱 똑같으니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게 부호를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는지 플러스를 달아야 되는지 또는 얘를 더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수와 차수만 정리하고 1학년 때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개수는 어떤 항에서 문자
문자를 제한 숫자 뭐 이 정도. 이제 여기서 x제곱이라는 문자를 제외하고 나면 여기 2가 요게 요 부분이 2가 요게 개수라는 거죠. 개수 2차 항의 개수. 그죠? 개수. 그래서 개수 중에서 자연수인 것은 자연수 개수. 자연수 개수는 그 문자가 더해진 개수다라는 거죠. 더해진 개수. 그죠? 그래서 지금 A랑 이거 몇 번씩 설명한 내용인데 자, 지루할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가 4개 더해졌으니까 얘는 A 곱하기 4 이렇게 쓴 거라는 거죠. A가 4개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곱셈기호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우리가 배웠어요. 식을 정리할 때 수학에서 곱셈의 기호는 이제 생략하고 씁니다. 그래서 모든 부호 생략할 수 있을 때는 생략해서 4 곱하기 a보다는 4a라고 쓰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수는 더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그죠? 4a 더하기 3a는 7a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4번 더한 것과 3번 더한 것을 결국 더했으니까 7a가 된다. 위에서 얘기한 대로 이런 거 이제 동류항의 계산이라 그러죠. 동류항의 계산. 이런 거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차수가 있는지 차수.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되겠습니다. 문자가 곱해진. 결국 뭘 보면 되느냐면 지수를 보면 되죠. 그 문자의 지수. 어깨에 있는 수. 요게 그러니까 x 곱하기 x 곱하기 x. x를 3번 곱했으니까 얘는 x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여기 지수에다 쓴다 그랬죠. 이런 지수끼리 계산하는 거, 이거 지수 법칙으로 이미 우리가 잘 배우고 있습니다. x의 5제곱 그러면 얘는 x의 3 더하기 5. 여기 3번, 5번이니까 8번이다. 그래서 x의 8제곱 이렇게 쓰는 거 지수 법칙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들어와서 배우는 것은 뭐 대체적으로 쉽게 잘 이해하다가 이제 점점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 복잡한 계산들을 다룰 때 특히 부호가 있는 수를 잘 다루지 못해서 주저앉는 경우의 학생들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부호가 있는 수를 계산하는데 좀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부호가 있는 수를 계산하려면 음수는 무엇인가, 음수란 무엇인가, 음수는 왜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음수에 대해서 그래서 음수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학적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방향. 이거는 방향을 나타낸다. 방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어쩌면 개념이 없는 학생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방향이 있다. 방향이 있는 수다. 그래서 이 방향이 있으려면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 기준. 그래서 음수를 우리가 수학자들이 생각을 해낸 것이 그렇게 만만히 쉽게 언제 아주 굉장히 빠르게 나온 거 아닙니다. 0이라는 수를 우리가 수학에서 쓰기까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0 이거 기준을 잡는 거죠. 기준. 우리가 0의 오른쪽에 1, 2, 3 그래서 이런 수들 1, 2, 3 그래서 이렇게 칸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물론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숫자니까 이거 자연수라고 얘기하죠. 자연수. 근데 지금 우리가 자연수를 양의 정수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여기 음수, 음의 기호 있잖아. 음수 기호를 요 기호 요거를
방향으로 생각하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이게 1의 반대편에 반대 방향에 여기도 뭔가 숫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 정수를 모르는 초등학생들은 여기 1, 2, 3, 4에서 1에서 시작해서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자연수만 알고 있으니까 이 반대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넘치는 것이 있고 뭐 하여간에 그 두 개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 1이 있다면 이 반대편에 있는 애는 뭐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기존에 있었던 1이라는 숫자를 쓰고 싶은데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왼쪽으로 간다 이런 표시로 여기다가 이렇게 부호를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쪽으로 왼쪽으로 두 칸 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숫자들을 정의해서 이거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 0 이게 기준이 됩니다. 기준 양의 정수의 반대편에 있는 수를 이제 음의 정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자, 예. 자, 이 정수는 이 칸이 가지런히 잘 정리되어 있다. 여기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수. 물론 영어로는 이제 이런 뜻인 가지런하다 이런 뜻보다는 이제 어떤 다른 뜻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자로 쓸 때 정수는 가지런한 숫자. 여기 가지런하다는 얘기는 그 옆에 있는 수들하고의 거리가 딱딱 똑같이 일씩 떨어져 있다 이런 걸.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어쨌든 음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셈들을 하시려면 반대 방향에 있는 수끼리 더하면 0이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랑 3이랑 이렇게 더하면 이거 당연히 3 빼기 3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3 이렇게 쓴 거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이렇게 바꿔서 쓰나 왜냐하면 덧셈은 교환 법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이런 것들은 같은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계산은 5 빼기 5는 0이다. 뭐 이런 게 그죠? 마이너스 5 플러스 5는 그죠? 5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런 애들이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a랑 플러스 a랑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하면은 얘는 a 빼기 a랑 똑같아서 얘는 0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계산입니다. 기본적인 계산. 그러니까 양쪽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제 여기 얘랑 반대편에 있는 애랑 이러면은 오른쪽으로 3칸, 왼쪽으로 3칸 이렇게 하니까 제자리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기본. 그러니까 이제 정수의 덧셈은 이 기본이 되는 애를 빨리 만든다고 0을 빨리 만드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터득하는 거죠. 그죠? 쉬운 거부터 정수제 양의 정수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뭐 자연수끼리 5 더하기 3 이거 못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3 더하기 5 뭐 이런 애들은 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머릿속으로 재빨리 어떻게 생각하냐 마이너스 3이 없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 더하기 2 이렇게 5를 이렇게 두 개로 갈랐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0이 되니까 남은 애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빨리 계산은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0을 빨리 만들어서 덧셈은 빨리 0을 만들면 계산이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0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얼른 생각해야 되는데 0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절대값이라 그러는데 이게 여기 숫자로 된 부분은 같고 부호만 다른 수를 더하면 0이다.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기본. 자 그러면 이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연습.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8 그죠? 빨리 0을 만들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8을 얼른 쪼개서 이건 8 빼기 3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8에서
그래서 3을 빼버리고 이렇게 돼서 아이고 잘못 썼네요. 그죠? 여기 5인데 3 8을 이렇게 8을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돼서 이게 지워지니까 이게 5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물론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이건 8 빼기 3이니까 개념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어렵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3칸, 오른쪽으로 8칸. 그럼 결국은 5칸인데 이 5칸을 빨리 구하는 방법은 빨리 0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17 마이너스 20 이러면 얘는 17 빼기 17. 그죠? 마이너스 2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0 얼른 만들고 그럼 왼쪽으로 많이 갔으니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연습을 하면 얼른 0이라는 숫자 0은 더해도 어디에 더해도 그 숫자가 변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수가 나오게 하잖아요. 그죠? 0 이거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숫자가 됩니다. 이거 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거 0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건 왼쪽으로 가고 또 왼쪽으로 가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 7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마이너스 5 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나타내는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자꾸 5 빼기 2, 그러니까 여기를 자꾸 생각해서 이거 3이니까 뭐 3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데 지금 항상 부호는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숫자에 이렇게 다 포함시켜서 모든 걸 다 더하기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것이 혼동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5 또 왼쪽으로 2칸. 그러니까 결국 왼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왼쪽으로 7칸 이렇게 되는 거죠. 5 더하기 2랑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방향이 바뀌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됐죠? 이러면 지금 이제 이것도 지금 선생님이 좀 어렵게 설명한 편이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이거 무슨 소리인지 탁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도 물론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여간에 이런 셈들을 정수의 덧셈, 뺄셈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덧셈 이거 굉장히 많이 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한 대로 이런 애들 좀 잘 구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된 애하고 이렇게 된 애하고 이거는 곱셈입니다. 밑에 거는 위에 거는 이건 덧셈이에요.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고요. 밑에 거는 얘는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방향 바꾸고 또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또 바꾸고 위에 거는 방향을 왼쪽으로 더하기 왼쪽으로 얘는 방향 바꾸고 곱하기니까 방향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니까 플러스가 돼야지. 플러스 얘는 3, 2는 6 이렇게 그죠? 여기에 있는 애 곱하기가 되는 경우와 지금 더하기가 되는 경우를 잘 구별하셔야 되죠. 그래서 더하기 얘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는 얘는 생략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곱셈의 기호는 생략이 되지만 덧셈의 기호는 생략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자리에 아무것도 없으면 곱셈을 생각해야지 거기가 덧셈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이제 정수의 덧셈, 뺄셈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된 걸로 보면 되는데, 그지? 뺄셈도 마찬가지야. 뺄셈은 음수를 더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8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면 얘는 8 빼기 10 이거 뺄셈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8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8 그죠? 아까 얘기했죠?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거 아까 얘기했죠? 0 만들고 나머지 이렇게 뭐 뺄셈도 굳이 덧셈하고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뺄셈은 이 부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더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1학년 때 배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지금 정수의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계산을 좀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연습 문제
올려놓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 그래서 덧셈부터 볼게요. 덧셈. 자, 이런 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동류항이 2a랑 여기 마이너스 a가 있으니까 여기 a는 이거는 1차니까요. 이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2 마이너스 1. 결국 a 이렇게. 그죠?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정수의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얘 2a랑 마이너스 a랑 이렇게 하게 되면 a로 이렇게 되는 게 이거 뭐 어렵게 얘기하면 얘는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a 공통이니까 이렇게 빼내서 이 부분만 계산하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예, 3b 더하기 7b는 10b 이렇게 아주 간단한 내용. 그래서 이런 간단한 내용들이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돼 있으면 그러면 좀 아무리 식이 복잡해진다 그래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이런 간단한 문제를 풀 때 대충 그냥 뭐 감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죠? 예, 자, 뺄셈 봅시다. 뺄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것이 동류항이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계산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4, 그죠? 여기 x는 원래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여기 이런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을 빼야 되죠. 빼기. 그러면 얘는 여기가 곱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이렇게 부호가 두 개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부호를 바꾸고 왼쪽으로 다시 왼쪽.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x 이거를 바로 계산해서 이거 계산해서 2x 이렇게 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좋은데 이게 초보일 때는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부분들은 뺄셈인 경우는 부호를 다 바꿔서 가로를 요거 일단 풉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가로 없애고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6x 마이너스 y 이렇게 써놓고 하면 아무래도 계산이 쉽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계속 강조합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 자, 근데 계속 똑같은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된다. 가로를 일단 없애고 그다음에 여기 2가 있으니까 이거 분배 법칙이라 그랬죠. 2a 또 곱하면은 이게 곱하기를 설명 안 했네. 곱하기는 의외로 간단하죠.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그죠?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은 얘는 플러스고요. 당연히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고요. 그래서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죠? 부호가 다를 때는 마이너스, 부호가 같을 때는 플러스. 자,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6b. 자, 이렇게.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11a 이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2b 플러스 9. 그래서 지금 4 마이너스 6 이런 계산을 빨리 계산하는 연습을 이거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그래서 자 이렇게 더할 때 4 빼기 4 만들고 어느 왼쪽이 더 많으냐 오른쪽이 더 많으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얘네들이 지금 이제 4가 이게 뒤에 플러스가 4개 있고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가 6개 이렇게 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얘네들은 이거는 둘이 지네들끼리 반응해서 없어지고 나서 마이너스가 2개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어쨌든 정수의 계산은 꾸준히 연습을 많이 하자라는 거죠.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이게 상당히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하찮은 것을 못하기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 부호를 다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호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4y 요것도
플러스 8. 이런 데서 실수하지만 않으면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계산들이에요. 여기 2개, 9개, 2개, 9개, 11개. 그죠? 이거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4.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4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9y. 그다음에 여기 6이고요. 여기 8이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정수의 계산을 할 때 이게 0을 일단 만들자. 0 만들기. 어떻게 하면 0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똑같은 숫자 할 땐 10 만들기. 10이나 20 뭐 이런 애들을 만들면 계산이 편하죠. 그죠? 6 더하기 8도 요거를 2개를 여기로 줘서 그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거 6 더하기 4가 모자라니까 4.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14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암산을 빨리 하시려면 10이나 100이나 0이나 이런 애들을 얼른 잘 만들면 암산을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진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10을 얼마나 빨리 잘 만드는가, 0을 얼마나 빨리 잘 만드는가, 이게 이렇게 암산을 잘하게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지름길. 128 마이너스 135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그지? 128 빼기 128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35가 되려고 그러면 여기 35니까 2하고, 그죠? 2하면 1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5가 더 있어야 되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 계산한다는 거죠. 여기 0이고요. 아, 이거 마이너스 7이구나, 이렇게. 135 128에다가 2 더하고 5 더하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암산을 자꾸 속셈으로 이거 여기서 속셈이라는 게 빠르게 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계산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다 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암산이 될 거라는 거야. 그지? 128 빼기 135 이러면 아, 이거 마이너스 7이구나. 이렇게 이거를 이제 135에서 128을 뺐더니 여기 1 빌려와 가지고 7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림셈으로 이렇게 속으로 계산해 가지고 마이너스 7이다. 이런 걸 빨리 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계산 연습을 조금 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10 만들기, 100 만들기 뭐 이런 만들기를 잘 하시면 그러면 셈이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거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잘 안 돼도 자꾸 연습을 하셔서 계산을 좀 머릿속으로 하는 계산, 속셈으로 하는 계산을 자꾸 하다 보면 조금씩 흥미가 느껴질 겁니다. 자꾸 틀리더라도 자꾸 시도해 보세요. 이런 거 모르는 거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이거 모르는 거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부끄러운 일인 거죠. 자, 모두 잘 연습하셔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